예, 안녕하세요. 현범TV입니다. 하나만 찍을까 하다가 오늘 하나 더 찍어서 올려야겠어요. 어떤 거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손배가압류요. 손배가압류라는 게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배상을 해야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재산을 압류를 하는 거죠.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기꾼이, 사기꾼이 저한테 한 뭐 1억 정도 사기를 쳤다라고 쳐보세요. 근데 사기라는 걸 확인하고 저 사람 거 돈을 보니까, 자산을 보니까 차 한 대 있고 뭐 집 조그만한 거 월세랑 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보증금 있고 뭐 요 정도더라.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뭐 소송을 해서 저 인간이 사기다라고 하는 게 딱 나와야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 사이에 집에 보증금 빼고 날라버리고 차는 팔아불고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받긴 받아야겠고, 나는 손해를 받고, 그러면 그것도 다 받을지도 못할 상황일 텐데 어떡하겠어 이러면서 그 사람 거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다가 전부 가압류를 걸어버립니다. 혹시나 예금이 있으면 예금에도 가압류 걸고, 그 이제 법원에다 신청을 해갖고, 나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얘야 저 인간 거 보증금 못 빼게 해달라, 저 사람 거 예금 못 찾아가게 해달라, 저 차 못 팔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압류를 걸어요. 뭐 사실 이제 민사상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게 손해배상 가압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실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근데 이 손해배상 가압류, 손배 가압류라고 하는 이게 어디에 주로 많이 쓰이냐면요, 뭐 그런 민사상의 어떤 사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나오는데 많이 쓰일 거고,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쓰이는 거를 보면요, 그 개인적이잖아요. 그냥 개인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기를 막 단체로 쳐도 사기를 친 사람은 하나일 테니까, 막 단체가 사기 쳐서 단체한테 사기를 치는 이런 경우는 잘 없죠. 어, 사회적으로 쓰이는 곳이 노동운동, 그러니까 노동 탄압에 쓰입니다. 갈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뭐예요.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대등해 보이잖아. 근데 노동시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데 대등 한판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일단 거기에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노사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파업은 그냥 합니까?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업한다고 돈 안 줍니다. 그 사람 파업했다고 해서, 파업하면 파업한 만큼 돈 다 깎아요. 그만큼 안 줘요. 그러니까 원래 한 달에 30일 일한다, 30일치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파업을 일주일 했다 그러면 일주일치 돈은 빼고 줍니다. 그러니까 파업을 하면 저 새끼들 돈 일도 안 하고 돈 받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일 안 하면 돈 안 받아갑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입니다. 그거를 피하고 있는 애들은 이제 국회의원밖에 없고. 그러니까 돈은 못 받는데, 파업을 해갖고 일 안 하고 돈 안 받는다 하면은 당연히 노동자는 안 좋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일을 해갖고 돈을 벌어갖고 그 집에 풀칠하는 게 훨씬 유리한데, 굳이 왜 파업에 들어가고 파업을 하겠어요. 파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노동자들은 피해를 감수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파업해갖고 집에 가고 쉬고 노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업을 통해 갖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제 임금 인상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복리 후생 같은 것들을 좀 높여주는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해갖고 그 사람이 파업을 한 달 정도 했다라고 그러면, 그거를 회복하는 데만 한 2년 정도 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노동운동을 한다, 뭐 노조를 만든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되게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경우가 많고, 있는 노조에서 활동가로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노조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조해주기 위해 가지고 파업비 같은 것들, 또 특별 이제 조합비 같은 걸로 받아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또 이거대로 욕을 먹어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제 그렇게 파업을 하면 일을 안 하잖아요. 일을 안 해갖고 생긴 것들, 문제가 생겼다. 여기서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불법 파업이냐, 아니면은 합법 파업이냐.
합법 파업이라고 하면은 파업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법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는 건데, 그게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회사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임금체불이라든가, 그래서 파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지르고 뭐 개선도 안 되고 막 그래서 파업을 했다, 아니면 상습적이고 막 이래갖고 파업했다 그러면은 합법 파업으로 봐줘요. 하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 파업, 그리고 이제 그 합법 파업으로 봐주는데도 절차를 다 지켜야 돼요. 그 노조원들이 파업 가결을 하기 위한 의사를 결정을 했고, 그 뭐 중재행 노동위원회 중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중재가 안 됐고 뭐 이런 것들 다 지키고 난 다음에 파업을 해야 저건 합법 파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파업을 하지 않고 파업을 했다라고, 그럼 합법 파업인 경우에는 이제 파업을 통해 갖고 일을 안 했을 때 발생한 그 회사의 손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요. 하지만 불법 파업이다, 그래서 일을 안 했어, 그래서 라인을 멈췄어, 그래서 자동차가 만 대가 안 나왔어. 그럼 만 대를 팔면은 원래는 뭐 5천만 원이고 얼마죠? 5천억 쪽 된다 치자. 그러면 5천억 쪽 되는 거를 그냥 조합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날려버려요. 조합이 10,000명이다 그러면 한 명당 5천만 원씩 가처분 손배 가압류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1년 일하면 5천만 원 받을 사람들이 손배 가압류를 5천만 원씩 받는 거죠. 이거 참 기똥찬 거죠. 그 가압류를 걸면요, 그 이제 풀기 위해 가지고 민사 소송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사 소송하면 변호사를 사야 되고, 변호사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니 집이 뭐 집 한 1억 한다, 근데 거기에서 5천만 원 가압류 걸려 있다, 그럼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뭐 사야 되는데 월급도 가압류를 하고요. 뭐 하고 월급은 사실은 다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근데 먹고 사는데 그거 월급 가지고서 변호사 사면은 먹고는 뭘로 삽니까? 그 가지고 있던 자산에서 빌려서 쓰든가 뭔가 해서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그럼 변호사를 살 수가 없어요. 민사소송을 들어가는데 변호사 없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야 돼, 무조건 사야 돼요. 민사소송은 살 수가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으로 가는 거죠. 저는 사실 뭐 파업 때문에 손배가압류를 걸린 건 아닌데,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손배가압류를 걸린 사안을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분에게서 들어봤었는데, 와, 이건 정말 미칠 노릇이더만.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도망갈 곳이. 그렇다고 뭐 어떻게 개선될 방법도 없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다? 지인 카드. 그러면 지인 중에 돈 좀 있어갖고 나한테 돈 좀 빌려줄 사람, 만약에 5천만 원 걸렸다 그러면 5천만 원 빌려줄 사람 정도 있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니, 판이 안 나와요, 판이. 반면에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걸릴 일이 있겠습니까? 딱히 없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임금 체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노조가 했다, 그래서 가압류를 건다 그러면 이제 공탁이라 그래가지고 법정에다가 만약에 임금 체불로 해서 한 30억이다 그러면 30억 공탁 걸면 가압류가 안 돼요. 이 가압류를 걸면 굉장히 강력한 게 그 월급 통장이 막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표이사는 큰일 났지. 그렇게 막아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카드인데 노조는 못 씁니다. 네. 하지만 회사는 씁니다. 노조는 또 노조가 그거 가압류 걸어가지고 임금 체불 냈다 그러면 그 노동자들한테 노조가 욕을 먹을 일이 있나?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손배 가압류를 불법 파업을 한 경우에는 모든 사안에, 합법 파업을 한 경우에는 그 생산을 멈추는 것 이외의 모든 사안, 생산을 방해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 같은 경우에 컴퓨터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 컴퓨터 끄고 집에 갔다 그러면은 합법 파업인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지만, 그냥 월급만 안 주지만, 제 컴퓨터를 끄고 옆에 사람 거 컴퓨터 비번을 바꿔버렸어. 일종의 사보타주라 그러죠. 방해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랬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일 못한 걸 저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합법 파업이어도. 근데 파업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뭔가 답이 나오는 건데, 참여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파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만들어내는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 중에서 다른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는 권리가 유일하게 딱 존재하는 게 노동권의 파업권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파업권 결국엔 상대방의 생산에 차질을 미치게 하겠다라는 게 기본이잖아요. 뭐 한 붙어보자. 뭐 이게 이제 이 개념인데,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뭘로 했느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로 바꾼 거죠. 우리가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천부인권, 원래 하늘로부터 내려받은 인권, 내가 태어나자마자 갖고 있는 거,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생명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성적 자기결정권도 인권의 하나입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노동권도 인권의 하나입니다. 그 노동권 중에 노동 3권이라고 해갖고 결사, 그 다음에 교섭, 그 다음에 파업권이 있어요. 이 파업권은 인권의 하나예요. 상대방의 재산을 침해해서라도 얻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침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좀 솔직히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상대방에게 내가 제공해야 되는 노무를 제공해야 되는 계약을 했잖아요. 그 계약을 위배하면서까지도 만들어내야 되는 권리, 해도 그게 권리로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손배가압류라고 해가지고 묶어버리는 겁니다. 배상이잖아요. 이번에 조국이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배상은 불법 행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업권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불법 행위라고 본 겁니다. 한마디로 재산권이 인권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사실 저는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노동자에 대해서, 조합이나 혹은 노동자에 대해서 어떤 노사 문제로 발생한 일에 대한 손해배상은 대법원 판결 이후, 그러니까 형사가 끝난 이후에 가압류를 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물론 그렇게 하면은 다 못 받아내지 않겠나, 뭐 낫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이 노사 간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을 때 배임 횡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배임 횡령은 그건 얄짤없이 사기입니다. 사기 개념이고요. 노사 문제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뭐 부당 노동 행위라든가 그런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그 결정권의 침해를 받은 거죠. 개인이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라든가, 원인이 사측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반려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 때문에 진짜 수없이 죽었습니다. 수없이 죽었어요. 그 네이버에 손배가압류랑요 노무현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노무현 정권 이렇게 쳐보시면요, 엠팍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얼마나 죽었는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구속됐는지. 그 손배가압류 걸리면 생활이 안 됩니다. 그냥 죽으란 얘기입니다. 총칼이 없다 뿐이지 깡패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뭐 그거 보니까 좀 많이 답답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거를 알고서 저기 울산중공업에서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파업을 하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귀족노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진짜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뭐 일단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노동자가 귀족이면 뭐가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것도 굉장히 고무적인데, 일단 노동자는 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노동자라고 하는 게 일종의 멍해거든요. 그래서 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귀족인 사람도 노동자가 되면 노동자입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여튼 그래요. 생각이 많이 되는 밤이네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